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과 일본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평화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이죠. 아시아 종교평화학회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는 평화는 비폭력에 기반한 정의, 상대에 대한 존중, 생명들 간의 조화를 근간으로 하는데 계엄선포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평화를 깨뜨린 행위였다며 자유, 평화, 생명의 길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부회장, 연세대 교양교육연구소 이찬수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시아 종교평화학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아시아 종교평화학회는 종교와 평화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결성된 지는 2년째 돼갑니다만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한 90여 명 정도의 전문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지부가 있고 산하에 일본 지부가 있고 앞으로 중국 지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때는 자국의 평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연대를 하다가 1년에 1 내지 2회 정도 공동으로 한일 혹은 넓혀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책을 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가 정말로 평화적이고 또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정치인분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종교인의 입장에서 또 이 평화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와 평화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인데요. 아시아 종교평화학회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종교인의 입장에서 또 평화적인 관점에서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이다, 평화적이다라는 말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하고 헌법을 운영하는 행위는 정치이기도 한데요. 계엄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이 났거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 일어나서 일상의 제도로는 통제하기 힘드니까 사법이나 행정을 군으로 통일시키려는 임시적 조처인데 헌법상에서 위기 상황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죠. 네. 아시는 대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유고당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권한을 확장하려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총으로 제한하려던 행위야말로 헌법하고 계엄법을 다 명백히 위반한 행위. 그런 의미의 나라를 사실상 내란 상태로 몰아간 행위였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화를 연구하는 그것이 이제 반평화적인 행위이고 당연히 평화를 지향하는 연구자들 기준으로 볼 때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셈이고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종교적이지 않거나 단순히 평화적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평화로 나아가도록 규정한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이야말로 평화로운 것이고 또 민주주의야말로 평화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비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또 평화롭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비폭력이란 말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 좀 좁혀서 얘기하면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면서 지향해 간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최악의 경우가 아닌 너무 일상적 삶을 모두가 살고 있었는데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정말 상상 밖의 일이었던 거죠. 네. 아무튼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무력을 동원하더라도 정말로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말 군대가 동원돼야 할 마땅한 그 어떠한 세력이 있다면 뭐 그럴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무력을 동원한 것이 정부에 줄곧 반대해온 이들만을 향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뭐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크게 통치하는 명령을 가진 권한을 가진 이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은 공정한 민주적 정책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당을 위시한 대통령 비판 세력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없애려고까지 했다는 것은 전쟁 때나 가능할까 말까 평상시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특정한 자기 또는 특정한 자기만을 지지하는 세력만을 위한 너무나 비상식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자, 앞으로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뭐 그 전에 대법원에서도 좀 입장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하는 최종 주체는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죠. 그 헌법 규정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 그 외에 다른 법적 절차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180일 안에 그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데 180일이라는 숫자는 6개월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 자체도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도 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국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제안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개헌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방식인데, 가령 지금 현재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헌법상.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헌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변경을 하고 부칙에다가 현 대통령의 임기는 가령 2025년 3월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내용을 담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헌재 결정보다 훨씬 더 국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 민주적이지 않냐라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되긴 하죠. 근데 국민투표를 결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재판소 6인 또는 현재 9인 체제 9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긴 하고 국민주권을 제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저도 요새 의미 있게 이런 제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뭐 하나 대화해서 이루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이 또 될까 의문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안과 걱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아마 많은 또 판사들이 우리 또 법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좀 네. 그 불안감을 좀 해소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다양한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또 협력해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과 생명의 그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합니다. 종교에서 얘기한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이 다 그런 거죠. 그 한마디로 집약하면 평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제도, 인류가 발명해낸 정치적 제도 중에 민주주의 제도가 이에 제일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종교적 목적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잘 만나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종교인들 중에도 아주 반민주적인 사람들도 제법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이제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전통에 좀 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반공주의나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제도로 이해하고서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다. 심지어는 나가서 반공주의가 그대로 신앙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전쟁을 경험한 탓이 큰데요.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탓도 큰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념에 대한 대립 체제라기보다는 특정 이념을 포섭하는 상위의 체제로 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재 대립하고 있는 것들도 일종의 다양성의 표현인데 이것을 조화로 이끌어 나가는 상위의 질서이죠. 상위의 목표이고 단순히 사회주의에 대립하는 것이 민주주의다가 아니라 사회주의까지 포섭해서 모든 인간의 조화와 생명 상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 모두를 위한 가치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정치 제도로 이해한다고 보면 그거 단순히 반대 세력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힘들어도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 공감 지점을 확보해 가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것이 대단히 종교적이기도 하고 평화적이기도 하죠. 예. 종교인은 당연히 이런 평화를 지향해야 종교인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좀 민주적인가라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모든 종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통합 활용한다. 뭐 이런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모든 어떤 좋은 정신과 그 사상들을 존중할 수 있고 통합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평화와 평화들이라는 책을 쓰셨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좋은 어떤 사상과 가르침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좀 대화와 타협하는 문화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종교평화학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실까요? 뭐 어쩌면 말씀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종교인은 보수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처님도 예수님도 무함마드도 또 소태산 대종사님도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은 진보적이죠. 예. 왜냐하면 기존 사회가 완전하면 종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기존 사회가 불완전하고 모자라니까 기존 사회를 개혁하는 새로운 진보적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른바 종교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사실 종교인은 태생적으로 현실을 바꿔서 이상적 세계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에서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진보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이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확장돼야 되겠죠. 종교인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고 당시 현실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그 지향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가능한 모두의 삶과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의미의 상생적 자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무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종교적일 수 없고 평화적일 수도 없죠. 아무튼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계엄선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좀 진보적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종교인들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좋은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호기라고도 하는데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이자 연세대 교양교육연구소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